오늘 아침 올렉은 곰을 잡았다네. 글 바르트 무야르트, 그림 볼프 에를브르흐. 올렉은 곰을 사냥해 그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었었어. 그런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길을 떠났지.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올렉이 어깨 너머로 외쳤어. 부디 몸 조심해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 올렉은 목에 힘을 주고 손으로 바람을 가르며 으쓱으쓱 걸어갔어. 걸음걸이가 펄펄 나는 것 같았지. 길은 숲속으로 나 있었어. 올렉은 가다가 작은 소년에게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잠깐만요! 소년이 외쳤어. 올렉은 이렇게 빨리 걸음을 멈출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았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어디선가 시작을 해야 하잖아? 올렉은 손을 무릎에 얹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어. 더러운 진창에 주저앉은 소년이 도와달라는 듯 올렉을 쳐다보고 있었어. 더러운 신발을 땅바닥에서 조금 들어올리고 말이야. 나는 올렉이라고 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게. 올렉이 말했어. 신발끈 묶는 것쯤이야 곰을 잡거나 그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는 것에 비하면 누워서 떡먹기였어. 끈이 너무 짧아서 매듭이 금방 다시 풀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좋은 일을 한 건 틀림없지. 숲속 깊이 들어가다 연못을 지나게 되었어. 어둑어둑한 곳에 한 아가씨가 서 있었어. 올렉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마음을 바꿨어. 그래서 손을 허리에 짚고 아가씨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살펴보았지. 아가씨는 다리가 젖어 있고 치마도 젖어 있었어. 걸음을 옮기면 신발 속에서 쩍쩍 물소리가 났어. 아가씨는 양동이 때문에 화가 나 있었어. 발 앞에 놓인 양동이 밑으로 물이 흥건히 괴어 있었지. 나는 올렉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게요. 올렉이 말했어. 양동이 구멍 몇 개 메우는 것쯤이야 곰을 잡거나 그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는 것에 비하면 누워서 떡먹기였어. 양동이가 낡아서 금방 다시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 생기겠지만 어쨌건 좋은 일을 한 건 틀림없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있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밀렵꾼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었지. 올렉은 뭔가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어. 밀렵꾼이 놓은 덫이었어. 토끼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올렉이라고 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게. 올렉이 말했어. 곰을 잡거나 그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는 것에 비하면 토끼 한 마리 풀어주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먹기였어. 아무리 토끼가 버둥거려도 말이야. 어쩌면 금방 다른 토끼가 또 덫으로 달려들겠지만 어쨌건 좋은 일을 한 건 틀림없지. 올렉은 갑자기 길을 잃었어. 길이 어디선가 끝났나 본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올렉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어둠뿐이었어. 곰곰 생각해봤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 숲 한가운데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올렉은 나뭇가지를 젖혀보았어. 덤불 뒤에 혹시 오솔길이라도 보일까 싶어서. 하지만 올렉은 그만 숨이 턱 막혔어. 팔 하나 뻗으면 닿을 거리에 담이 있는 거야. 그것도 이끼가 털가죽처럼 두텁게 덮인 담이었어. 이런 담을 넘어가기란 비할 데 없이 어려운 일이지. 올렉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 오늘 아침 곰을 잡기 전에도 나무에 올라갔지. 높이 올라가면 키가 커진 것처럼 멀리 볼 수 있고 그러면 머리가 커진 것처럼 더 좋은 생각이 날 수 있잖아. 어쩌면 담 위에 걸친 나뭇가지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담 너머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덩굴이 있을지도 모르지. 나무를 반쯤 올라가니 빨간 새가 있었어. 한쪽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데 다른 쪽 날개는 마비된 듯 밑으로 처져 있었어. 구구구구구구 우는 소리는 새 한 마리가 내는 소리였지만 파닥거리는 소리는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내는 것 같았어. 난 올렉이라고 해. 올렉은 더 올라가지 못했어. 새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 게다가 새가 머리며 날개며 다리며 할 것 없이 온통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빨간 새가 위로 올라갔어. 이리 오렴.
올렉이 말하며 새를 따라갔어. 그러고는 적당한 때를 봐서 다시 한번 팔을 뻗쳤지. 새는 올렉의 도움을 거절하는 듯 빨간 날개를 퍼덕였어. 새를 도와줄 필요는 없었어. 혼자서도 잘 올라갔거든. 올렉은 다시 새를 따라갔어.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 타고 올라가던 나뭇가지가 점점 가늘어지지 뭐야? 머리 바로 위에서 나무가 끝나고 하늘이 보였어. 올렉은 팔을 있는 힘껏 뻗치고 손도 쫙 펼쳤어. 이리 오렴! 올렉이 말했어. 올렉은 문득 마술처럼 손가락 사이에서 빨간 깃털이 나부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다음 빨간 새가 구구구구 거리며 멀쩡한 날개와 마비된 날개를 둘 다 펼치고 나뭇가지에서 팔짝 뛰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 올렉은 눈도 믿을 수 없었고 귀도 믿을 수 없었어. 빨간 새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었거든. 자기가 필요하면 깃털로 신호를 보내라고 했어. 그러면 와서 힘껏 도와주겠대. 올렉 같은 젊은이는 보살펴 주어야 한다면서. 그때 나뭇가지 하나가 올렉을 후려쳤어. 가지를 놓인 올렉은 뭔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렸어. 마치 허공에 자기를 붙들어줄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마침내 올렉은 아래로 떨어졌어.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끼 참새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어. 올렉은 조심스레 눈을 떴어. 먼저 한쪽 눈을, 그 다음에 다른 쪽 눈을 떴지. 올렉은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 위로 누워있게 됐어. 한 아가씨가 몸을 숙여 내려다보고 있었어. 다쳤어요? 올렉에 위도돼서 나뭇잎을 한 장 떼어내며 아가씨가 물었어. 아가씨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웠어. 아니요, 혹시 오늘 아침 이야기라면 나는 곰을 잡을 때 발톱에 주의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거든요. 모자를 만들 때 바늘을 절대 잊지 않듯이. 올렉이 말했어. 그렇군요. 하지만 나무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높은지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아가씨가 말했어. 올렉은 일어나 앉아 모자를 고쳤었어. 아가씨 뒤에 다른 아가씨들이 서 있었어. 12명의 아가씨는 모두 똑같이 젊고 아름다웠어. 단지 올렉 앞에 아가씨만 걱정스러운 듯이 보였어. 난 새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올렉이 말했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나무 아래에 누워있군요. 아가씨들이 동시에 말했어. 올렉은 고개를 끄덕이고 높은 담 위로 우뚝 솟아있는 나무 우둥지를 쳐다보았어. 올렉은 빨간 새가 생각났어. 도움이 필요하면 신호를 보내라던 깃털은 어디 있을까? 올렉의 손에는 없었어. 옷이랑 발밑을 찾아보았지만 깃털은 없었어. 올렉은 한숨을 쉬며 새와 깃털은 꿈이었나 보다 생각했지.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잤는지,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올렉이 막 물어보려는 참인데 12명의 아가씨가 모두 표정이 굳어지더니 몸을 돌렸어. 그러고는 치맛자락으로 올렉을 뒤집어 씌우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아가씨들은 자신이 남은 찌꺼기 같은 신세라고 노래했어. 다 먹고 남은 사과 꼭지, 빵에서 남은 껍질, 아니면 냄비나 프라이팬 옆에 눌러붙은 음식 같다고. 마지막 소절을 끝낸 뒤 아가씨들은 절을 했어. 그 절은 분명히 올렉에게 한 것은 아니었어. 올렉을 덮어 씌운 치마가 위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거든. 정말 슬픈 노래군요. 올렉이 속삭였어. 아가씨 하나가 몸을 굽혀 작은 소리로 말했어. 그래요. 하지만 우린 슬프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가씨는 몸을 일으켰어. 누가 팔꿈치로 쿡 찔렀기 때문이야. 아가씨는 치마를 다시 바로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 12명의 아가씨는 자기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노래했어. 매를 조금 맞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잔뜩 맞아야 마땅하다고.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면 더 맞아도 좋다고 했어. 아가씨들은 마지막 소절을 노래하고는 전보다 더 깊이 절을 했어. 그러면서 눈을 살짝 돌려 올렉이 치마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았는지 살폈어. 끔찍한 노래군요. 올렉이 속삭였어. 아가씨가 몸을 굽혀 작은 소리로 말했어. 그래요. 하지만 우린 괜찮아요. 믿거나 말거나.
올렉은 일어서려고 했어. 하지만 아가씨는 올렉을 눌러 앉혔어. 그러면서 올렉의 어깨에서 풍뎅이 한 마리를 털어주고는 재빨리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다른 아가씨들과 입을 맞춰 노래했어. 아가씨들은 인간을 믿을 수 없다고 노래했어. 한 사람만 빼고. 그 한 사람이 올렉이래. 그리고 악마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믿을 수 없을 거라고도 했어. 악마는 그들이 정말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이곳에 살도록 해주었대. 아가씨들은 노래의 끝부분을 망설이며 부르는 것 같았어. 마지막 몇 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 아가씨들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피했거든. 아가씨들은 뭔가를 기다렸어. 박수 갈채나 칭찬을 기다리는 걸까? 올렉은 생각했어. 하지만 보아하니 아가씨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가씨들은 불쌍했고 슬펐고 불행했어. 아가씨들이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올렉은 알 수 있었어. 올렉은 아가씨들의 치마를 걷어젖히고 벌떡 일어났어. 나는 올렉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사람이죠. 올렉이 말했어. 문득 올렉은 너무 섣불리 나섰다는 걸 깨달았어. 앞에는 잿빛 길이 놓여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노을난 얼굴로 서 있고 아가씨들 뒤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 들판에는 메마른 덤불과 죽은 풀, 은빛 반점처럼 죽은 물고기가 배를 드러내고 떠있는 검은 연못이 있고 멀리 돌이 된 남자들도 서 있었어. 남자들은 노여움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성문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지. 올렉은 그 문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어. 성문을 통해 더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왔는데 그것은 악마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연기였어. 올렉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종종 주의를 주었지. 어딘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단다. 아들아, 네가 그 앞에 서게 될까봐 슬프구나. 아마 네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악마가 네 이름을 물을 게다. 그러면 냉정을 잃지 말고 언제나 하던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라. 올렉은 목에 힘을 주었어. 그리고 냄새나는 더운 바람을 손으로 가르며 으쓱으쓱 곧바로 지옥의 문을 향해 걸어갔어. 아가씨가 걱정을 하며 뒤따라 달려왔어. 올렉, 목숨이 아깝거든 돌아가요. 아가씨가 애원하며 올렉을 붙잡고 모자에 붙은 낙엽을 떼주었어. 그러고는 주먹을 쥐어 낙엽을 가루로 만들며 말했어. 제발 돌아가요. 악마가 당신을 이렇게 으깨버릴 거예요. 난 혼자 해낼 겁니다. 올렉이 말하며 계속 걸어갔어. 아가씨가 옆에서 따라가며 모자에서 나뭇가지를 뽑더니 올렉의 앞으로 왔어. 올렉, 목숨이 아깝거든 돌아가요. 악마가 당신 등을 이렇게 꺾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세 손가락 사이에 나뭇가지를 넣어 부러뜨렸어. 나뭇가지가 부러지자 아가씨도 제풀에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어. 올렉도 놀랐지만 계속 걸어갔어. 난 언제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아가씨는 더 빨리 걸어 길을 막아서며 손을 앞으로 뻗쳤어. 아가씨는 온 힘을 다해 올렉을 가로막았어. 아가씨는 올렉의 두 눈을 쳐다보았지만 올렉은 눈길을 피했어. 악마에게 맞설 수 없어요. 결코 혼자서는 안 돼요. 아가씨는 걱정했어. 아가씨가 올렉의 모자에서 지푸라기를 떼어냈어. 그리고 장미 이파리와 빨간 깃털도. 올렉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올렉은 아가씨의 손에서 지푸라기와 이파리를 받아 바닥에 던지고는 뒤꿈치로 밟았어. 그런 다음 빨간 깃털을 받아서 심장 가까운 곳에 꽂았어. 악마는 나를 어쩌지 못할 거예요. 올렉이 말했어. 지옥문에 악마가 서 있었어. 올렉은 곧바로 그쪽으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악마가 이름을 묻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악마를 불렀어. 그리고 자기는 아가씨들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어.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냐? 악마가 삐죽 웃으며 말했어. 그러고는 올렉의 배를 향해서 삼지창을 쓱 들이밀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올렉이 대답했어. 악마는 하품을 하고는 말했어. 영웅이 나타나셨군. 돌로 변하게 해줄까?
다른 영웅들이 내 아가씨들을 원할 때마다 내가 늘 그랬듯이 넌 훌륭해. 아주 훌륭해. 하지만 다른 녀석들보다 더 훌륭하지는 않아. 오늘 아침 넌 곰을 잡아 그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었지. 좋아. 하지만 그 다음엔 뭘 했지? 가게에서 도망치는 도둑을 도와주었나? 아니면 여자로 변장한 살인자를? 불쌍한 가난뱅이가 먹을 저녁 식사를 훔쳤나? 올레. 그 다음엔 넌 뭘 했지? 악마는 올렉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내리누르며 지옥의 불을 보게 했어. 올렉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머리털이 그을렸지. 난 영웅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하지도 않아. 올렉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어. 난 잡아먹으려고 곰을 사냥했어. 그리고 그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었지. 나는 소년이 신발끈을 묶는 걸 도와주었어. 구멍이 난 양동이를 가진 아가씨도 도왔지. 나는 토끼에게 풀도 주었어. 토끼도 풀어주었어. 그 다음 12명의 아가씨를 행복하게 했지. 악마가 웃음을 터뜨렸어. 그러더니 삼지창을 허공에 던졌다가 다른 손으로 받아서는 창 끝으로 올렉의 목구멍에 창을 겨누었어. 그게 언제였지? 나는 어디 있었기에 몰랐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악마가 묻자 올렉이 말했어. 그거야 이걸로 했지. 이 깃털로. 악마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어. 입은 떡 벌어지고 커다란 눈은 올렉이 꺼낸 빨간 깃털로 향했어. 깃털은 천천히 악마의 코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어.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지옥은 불타고 지구는 돌았어. 올렉은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는 것 같았어. 1초 1초 그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지. 곧 악마의 얼굴이 다시 바뀌며 저주를 퍼부을 것 같았어. 그러면 올렉은 곧 돌로 변하겠지? 모든 것이 꿈이기를.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빨간 새가 공중에서 불쑥 나타났어. 날개를 사납게 퍼덕이며 마치 난로 속의 불꽃처럼 이글거렸어. 빨간 새는 곧바로 악마에게 날아가 발을 앞으로 뻗쳤어. 악마가 팔을 휙 치켜들었어. 저리 가! 악마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숙이며 두 팔을 마구 휘둘렀어. 악마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러다 몸이 그만 비틀거렸고 똑바로 서 있으려고 했었지만 안 되었지. 올렉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 허공 어디에도 떨어지는 걸 받아줄 만한 건 없었지. 악마는 새끼 참새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빙글빙글빙글 지옥의 불로 떨어졌어. 삼지창이 똑같이 빙글빙글 따라갔고 떨어지는 길에 두어 번 서로 마주치기도 했지. 12명의 아가씨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있었어. 돌로 변한 11남자는 마법이 풀려 모두 살과 피를 지닌 인간으로 돌아와 있었어. 11명의 아가씨는 각자 자기 영웅들의 품으로 날듯이 달려갔어. 올렉은 보아하니 이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았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곰 고기와 맥주, 토끼 고기를 대접하고 싶었거든. 12번째 아가씨가 올렉의 옆으로 와서는 다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 그리고 올렉의 위도돼서 나뭇잎을 떼주고 모자에서 지저분한 것을 털어주었어. 아가씨는 다시 풀려나서 기쁘다고 올렉이 악마를 물리쳐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올렉이 말했어. 그리고 아가씨에게 입을 맞추었어. 올렉은 입을 맞추는 것이 곰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는 건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차렸지. 올렉과 아가씨는 더 연습을 해야 할 거야. 끝.